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이 증시는 연준 인사들의 메시지와 4분기 본격적인 실적 발표, 또 P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투심이 되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한편 우리 시장은 전거래일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대형주들 위주로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전일 수급을 통해서 오늘장 시장 흐름 미리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전거래일 CPI 지수 발표 이후 대형주들 위주로 강세 흐름이 나온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담으면서 주가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들 쪽으로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많이 담았습니다. 현대차가 경기 불황에도 고부가 제품 위주의 판매와 환율 효과 등으로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기대감에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많이 담았는데요. 주가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한국항공우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서 최근 방산 관련주들로 수급이 모이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도 주가는 7%대 강세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의 매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를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도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현대차를 많이 담았다면 기관 쪽에서는 자동차 관련주 기아를 많이 담았고요. 그 밑으로는 신한지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새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수신금리 인상에는 아직은 신중한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신한 지주를 담으면서 주가는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정유 관련주 S-오일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국제유가가 미국의 CPI 지수 둔화와 또 달러 약세 등으로 상승한 가운데 정유주들은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매도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외국인들은 SK텔레콤을 많이 팔았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꾸준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도 이제는 팔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밑으로는 서울가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서울가스가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회복됐음에도 이 상승 랠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편 외국인들로는 최근에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로 엮어볼 수 있는 두 종목이죠. 폐배터리 관련주 IS 동서 그리고 리튬 관련주 금양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네요. 이어서 기관 쪽의 매도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SK하이닉스를 많이 팔았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호텔 신라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습니다. 입국자 관련해서 중국의 보복성 정책에 최근 리오프닝 관련주들 약세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호텔 신라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 쪽으로도 기관이 팔았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IRA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기관은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롯데케미칼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롯데케미칼 쪽으로는 3거래일 연속의 약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 밑으로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 LG 이노텍인데요. 이 아이폰의 생산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 시장 특징주는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서 방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반영됐죠. 한국항공우주도 7%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UAE 우주청이 우주 탐사와 관련된 MOU를 맺었다는 소식에 한국항공우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이죠. 이 휴보를 개발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중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전거래일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밑으로는 다우데이터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에 관련해서 시장에 부각을 받았던 다우데이터는 전거래일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게임 관련주죠. 네오위즈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IP 금색의 가슈베를 활용한 신작 게임의 제작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밑으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 활용 기업의 비중을 30%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국내 유일의 AI 반도체 IP 업체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주가 14%대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그 밑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외국인들이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의 상황도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네오지를 많이 담았고요. 이 보호예술 해제를 앞둔 HPSP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게임 관련주죠. 데브 시스터즈도 기관이 많이 담았는데요. 이 쿠키런 킹덤이 중국에서 신규 판호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주가는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콘텐츠 관련주 CJ ENM입니다. 설 연휴 기대작이죠. 유량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 쪽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면서 주가는 3%대 약세 흐름 나타났고요. 그 밑으로는 LNF와 에코프로 그리고 첨보,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습니다. 이 세 종목은 전거래일 모두 약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제넥신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관한 임상 지원과 관련해서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백신 개발사로 지원을 받았던 제넥신 쪽으로는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의 매도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엔터주 쪽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5G 관련주, 서진시스템, 그리고 에이스테크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다우데이터 쪽으로도 기관은 파는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제1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이 AI 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유일의 AI 반도체 IP 기업이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AI 내재화 전략에는 2023년까지 AI 활용 기업의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은 물론 2024년까지 매년 800억 원 규모의 산업 DX 펀드 조성 사업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일정은 일단 미증시 휴장 일정입니다. 16일 미증시는 마틴 루터킹 추모 기념일로 휴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일정으로는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 개최 일정인데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3 다보스 포럼은 현지 시간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연설도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